예, 그 다음에, 자, 101페이지. 이거 우리가 물건 하나 중개하려면 기본적 사항을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조사를 했어요? 권리관계. 이 권리관계 조사로 들어갑니다. 무슨 관계?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크게 두 가지.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공시된 권리하고 미공시된 권리, 이걸 조사하면 됩니다. 자, 공시된 권리하고 미공시 권리 이거 조사하면 돼요. 그럼 공시된 권리는 뭘 떼어보면 되겠어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볼 줄만 알면 돼요. 미공시 권리는 현장 조사를 하면 돼요. 그럼 이제 공부하는 방향이 제시가 됐어요. 그죠? 공시된 권리는 등기부 확인할 줄 알면 되고, 미공시 권리는 현장 가면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해야 되고, 등기부 보는 방법을 공부하면 되고, 여기는 미공시 권리가 뭔지를 알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미공시 권리 한번 적어볼게요. 아까 한번 봤죠? 뭐가 장부에 안 나와요? 등기부에 안 나와? 점유권 또, 유치권 또, 분묘 기지권 또,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미공시 권리 중에서 단독 문제로 출제된 것들이 있어요. 내용까지. 이런 것은 이 정도 말하면 되고, 이건 민법에서 이제 내용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과목에서, 이것도 민법에서 배워요, 내용을. 이것도 그러고. 근데 우리 과목에서 내용까지 출제된 거 이거야. 분묘기지권하고 임차권.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우리 과목 배우잖아요. 내용까지 출제되고, 이것은 이제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묘에 관한 문제가 꼭 실무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걸 공부를 하는 거고, 여기 내용은 이제 민법에서 다룰 거예요. 우리 과목에서는 내용은 뭐 신경 안 써요. 이건 권리만 알면 되고, 내용까지 신경 됐으면 우리 과목 이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공시된 권리는 어떻게 편제가 됐어요? 등기부 이제 어떻게 편제되면 알고 있으면 되죠. 등기부는 크게 어떻게 해요? 표제부가 있고, 또 각구하고 월구. 그럼 표제부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소재지랄지 면적이 나와요. 지목이랄지 이런 거. 근데 아까 우리가 배울 때 이것은 아까 대장을 통해서 다 조사했어, 안 했어? 했죠? 근데 등기부 권리관계 확인하려고 띄워보니까 또 나오죠? 그럼 두 개 비교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대장상 면적하고 등기부상 면적이 일치하는 걸 확인해야 된다고. 대부분 일치하겠지만 간혹 가다가 달라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뭐가 우선해서 뭘 우선 기준을 잡고 설명하고 해야 되겠어요? 대장이 우선할 것 같아요? 등기부가 우선할 것 같아요? 등기부? 소재지 면적 같은 게? 대장이 우선? 여기는 등기부가 우선? 최종결로. 대장상 면적하고 등기부 면적이 서로 달라졌을 때 뭘 기준으로 해서 설명해야 되고 뭘 우선시해야 되냐? 대장? 네, 대장이랍니다. 거기도 그래요? 아주 좋아. 나도 처음 알았어. 저기서 말하면 다 맞아. 대장이 우선합니다. 소재지 면적 이게 불일치하면 대장이 우선해. 그러니까 항상 비교를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럼 각구에는 뭐가 나와요? 소유자가 나오죠. 소유권하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등기랄지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게 등기가 돼요. 등등등등. 그리고 이제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 있죠. 제한물권입니다.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등기가 됩니다.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 이런 게 등기가 된다고. 그러면 제한물권은 여러분 이제 배웠어요? 네. 종류는 배웠죠? 네. 영위물권하고 뭐 했어요? 담보물권이 있어요. 봐. 시간 지난 게 다 알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거는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담보물권은 뭐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 그 중에서 등기가 되는 것은 저당권. 유치권은 등기 저거 돼 안 돼? 뭐 질권은 동산에 인정되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이 등기가 돼요. 그러면 저당권 관련 사항을 확인하려면 등기부 을구를 봐야 되고. 됐어요? 지상권 관련 사항을 확인해도 을구. 전세권도 을구. 소유자는 갖고. 그래요. 그거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서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해갖고 보고 설명을 해주면 돼요. 권리관계 이상이 없냐, 없냐.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편제되는 거 감 잡았어요?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우리가 배울 때 저기 임차권 있잖아요. 임차권.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은 현장 조사를 했죠. 그럼 임차권은 등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등기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등기되는 임차권은 어디가 나와? 을구? 좋아. 을구 나와. 여기는. 을구. 어? 을구? 을구에 나와. 을구. 등기된 임차권은 을구에 나와요. 이건 물권이고 임차권은 물권이요, 채권이요. 채권입니다. 을구에가 등기가 돼요. 그러니까 등기된 임차권은 을구,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은 현장. 개념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등기부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가 확인하면 돼요. 자, 끝났어요. 자, 이쪽 가볼게요. 자, 1번에서 첫째 줄 한번 밑줄 가볼래요? 등기 권리수는 등기 전후에 의한다. 전후 동그라미. 먼저 한 거 우선한데 말이고. 이때 동구란 뜻이 뭐예요? 같은 구, 각구끼리 비교했을 때. 또는 을구끼리 비교했을 때 이런 거. 그럴 때는 뭐가 빠른 거? 순위번호 밑줄 그어주고. 별구라는 뜻이 뭐예요? 각구하고 을구 이렇게 비교했을 때. 각구하고 을구. 이때는 뭐가 빠른 거? 접수번호. 자, 그 다음에 표제부에는 토지 건물 접수일자고 소유지목 면적이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각부에는 소유권자가 나오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감면 이런 건 각부에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3번 제한물권에서 용익물권 뭘 조사를 하세요? 권리자가 누구인가, 지상권자가 누구인가, 범위, 몇 년 이런 존속기간 이런 거 조사하면 돼요. 담보물권, 저당권, 피담보 채권에 대한 채무의 이율, 기간, 연체 여부 이걸 확인하면 되고. 이해되세요? 예. 그 다음에 그 3번에 채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등기부 을구에 나온다는 소리죠?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이고, 임차인이 누구이고, 보증금, 임대료. 등기부에 나온 것은 을구를 통해서 보면 돼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한물권을 제한하는 가등기는 을구에 나옵니다. 자, 뒷빛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공시 권리는 뭐가 있냐? 현장 조사인데, 첫째 줄. 주택임차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등이 있다고 했죠? 예, 이건 등기부에 나온다 그랬어요?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 아, 법정지상권도 빠졌네요. 법정지상권.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등기부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우리가 지상권은 등기하잖아요. 지상권. 근데 법정지상권은 등기 안 돼. 법률의 규정. 법의 규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등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지상권은 등기하지만 법정지상권은 등기 안 돼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끝. 그럼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내용까지 나온 것은 이것하고 이걸 공부하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주임법, 상임법 할 때 하는 거고 여기 이제 묘에 관한 문제 꼭 한 문제가 나와. 그래서 묘에 관한 것이 지금 3번 분묘 기지권하고 오른쪽 4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자, 분묘 기지권은 판례에서 나온 거고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법이에요. 법. 묘에 관련 법이라고. 이제 이걸 공부를 해야 돼.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와요. 두 가지 공부 내용 중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묘에 관한 문제가. 이해됐어요? 예. 이제 분묘 기지권. 민법에서 배우죠? 배웠어요? 분묘 기지권 내용 배웠냐고? 예, 분묘 기지권 뭐예요? 배웠으니까. 타인의. 의의를 써라 하면 의의 한번 써보세요. 분묘기지권 의의를 서술하시오. 주관식으로 출제했다. 가정을 해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맞아요? 아, 그렇게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아. 내가 여러 번 느낀 건데 컨닝의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네. 그래. 예,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그래, 예습을 충실히 해왔다. 아주 좋았어요. 그죠? 예, 예습을 충실히 해서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근데 다 믿은 것 같아. 아주 좋았어요. 그럼 하여튼, 한번 볼게요.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나무 토지. 그러면 칠판 보세요. 이게 토지는 누구 거? 묘는 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자기 땅에다 썼어요? 나무 땅에다 썼어요? 나무 땅에다 썼어요. 그럼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뭘 소유하게 해서? 분묘를 소유하게 해서. 그럼 뭐하고 비슷해요? 지상권하고 비슷하죠. 지상권은 뭘 소유하게 해서? 지상권 개념 배웠잖아요, 민법에서. 뭘 소유하게 해서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이라 할지 또 공작물이라 할지 또 수목. 이걸 소유하게 해서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고, 이것은 묘를 소유하게 해서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 개념은 똑같죠? 다만 이제 이거는 분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거고, 이건 건물이나 수목 이런 걸 소유를 목적으로 한 거. 됐어요? 그래서 분묘기지권 의의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 물권이다. 그러면 개념이 딱 다르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의의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줄,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 뭐다? 물권이다. 개념 잡았어요? 그 다음에 칠판 보세요. 성립은 세 가지 방법으로 성립하는 방법이 있어요. 칠판 보세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입니다. 승낙. 자, 그러면 을이 갑을 찾아가서 여기다 묘를 쓸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 그럼 허락을 받아서 묘를 썼어. 그러면 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 없어? 있어요. 당연히 취득해. 이거 분묘기권 취득하는 거야. 그럼 이때 이제 지료 문제는 어떻게 해요? 땅 사용용. 지료. 또 기간. 언제까지 사용하라.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합의하면 돼. 둘이 승낙 받을 때.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승낙을 안 받았는데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 토지 소유자 승낙 받고 썼어요? 안 받고 썼어? 그런데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 어떤 경우? 시효치 등 몇 년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면 그래요. 분쟁 없이 공공연히. 그러면 시효치득. 그럼 갑자기 갑이 20년 지나서 내 땅 내놔 그러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을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나 계속 사용하겠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 않냐.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자, 갑의 토지에 누구 분묘가 있었어요? 아니, 갑의 분묘가 있었다 가정을 해봐. 가정묘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토지만 팔았어요. 누구에게 팔았어요? 을에게 팔았어요. 그럼 토지는 누구 거? 묘는? 갑이에요. 근데 이걸 사고 팔 때 묘에 대한 특약을 안 했어. 특약을 하면 특약대로 효력 발생하겠잖아요. 뭐 이장하란다 할지 어쩌라 할지. 그죠? 아무 말 없었는데 갑자기 토지를 사고 보니까 묘가 딱 버티고 있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내 땅 내놔 그러면 갑이 분묘 기지권을 주장해 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러면 개공이 갑하고 을 사이에 이걸 중개할 때 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이 사람이 뭐 다른 목적으로 이걸 이 토지를 쓰려고 샀는데 이 묘가 버티고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공한테 따지러 올 거예요. 왜 이거 설명도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느냐.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등기부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묘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등기부에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직접 이런 관계를 조사해서 잘 설명을 해줘야 돼. 됐어요? 그럼 이제 이 셋 중 하나 방법으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죠? 그렇다 해서 무조건 분묘기지권 인정돼? 아니요.
두 가지가 또 충족이 돼야 돼. 자, 책방 보세요. 이거에 충족이 돼야 돼. 이게 뭐요? 봉분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분묘기획 인정이 안 돼. 왜 그러냐면 등기가 안 되잖아요. 이게 공시예요. 묘라고 공시를 해줘, 공시. 됐어요? 등기부에 안 올라가니까 이거 묘라고 공시를 해줘. 이거 있어야 돼. 이해 됐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이게 뭐요? 시신. 그러면 시신 없는 묘가 있잖아요. 가묘. 이런 건 분묘기획 인정이 안 돼. 또 반대로 시신은 있는데 봉분이 없어도 안 돼. 그러니까 시신 플러스 뭐다? 봉분. 두 가지 다 충족이 돼. 그죠? 시신 플러스 뭐다? 봉분. 그럼 이제 보세요. 다 설명하고 책 봐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걸 갖춰야, 이 셋 중 하나인데 이걸 갖춰야지 인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장소적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 분묘기획에 미친다고 봐야 돼요? 이 부분만 미칠까? 주위 빈 땅도 미칠까? 이 부분만 미칠까? 주위 빈 땅도 미칠까? 분묘기지권. 예? 길은 있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거 대답해. 주변 빈 땅도 미쳐요? 미쳐. 그래서 이 칠판은 네모 안은 다 미친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요? 꼭 이 부분만 아니라 이 주위 빈 땅도 봉지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미쳐. 먼저. 그럼 기간은 언제까지 봐야 될까? 기간. 분묘기 존속 기간. 계속돼? 일단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라야 돼요. 승낙받은 데는 기간 약정할 수 있잖아요. 일단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따라야 되고 약정이 없을 때가 문제죠. 일반적으로 약정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수호 봉사를 계속하고 봉분도 존재하고 그러면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계속 관리를 해야 돼. 관리도 안 하면서 주장할 수는 없는 거고. 이해됐어요? 그럼 지료 문제는 어떻게 해요? 지료, 땅 사용료. 여기도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라야 돼? 약정이 따르고. 약정이 없을 때가 이제 문제. 시효 취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약정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무상입니다. 시효 취득 같은 건 판례가 나와 있어, 무상이라고. 만약에 20년 이상 썼는데 지료 지급하면 꽤 되겠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시효 취득한 거 지료는 무상이야. 이제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르고? 약정. 없으면 일반적으로 유상, 무상? 무상. 자, 끝. 밑줄 볼게요. 자, 아까 의의는 밑줄 긋죠? 성립 요건, 양가 1번 승낙, 소유자 승낙, 더 줄이면 승낙, 동그라미. 양가 2번은 무슨 취득? 시효 취득, 두 번째 줄. 3번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이전하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했다고 나와 있죠? 그거 셋 중 하나. 근데 3번 공시 방법. 첫째 줄 봉분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시신 동그라미. 자, 봉분하고 시신 둘 다 충족이 돼야 돼. 시신 플러스 봉분. 자, 4번 범위 나와 있어요? 첫째 줄 분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그리고 두 번째 줄 주위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안 미친다? 먼저 미쳐.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첫째 줄 약정이 기간인데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르고? 약정. 첫째 줄 중간 약정 동그라미. 자, 약정이 없을 때가 문제죠. 두 번째 줄 권리자가 분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고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 이 말은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료. 견해가 대립되나 원칙적으로 뭐다? 무상. 그리고 밑에 판례가 시효 취득은 무상이라는 판례가 나와 있어요. 여기도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라야 돼요. 약정이 있으면 일단 약정이 따르고 없으면 일반적으로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 그래서 이제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분묘 기지권은 그래서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주 출제가 됐는데 요즘은 너무 변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주로 장사법하고 혼용해서 나오든지
장사법이 단독으로 출제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묘에 관한 문제가 꼭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28회 때 안 나왔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 나올 거예요. 29회 때는.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공부하기 전에 전제가 깔려 있어요. 언제 이후에 설치된 묘만 적용되느냐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묘만 적용이 돼요. 그럼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묘는 이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언제 이 법이 시행되겠어요? 자, 세 번째 줄 후단 2001년 1월 13일 이 지문. 그러면 채 20년이 안 됐죠 지금? 이 이후에 설치된 묘를 적용받아요. 그럼 그 전에 설치된 묘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줄 국가 동그라미. 국가가 설치 운영한 묘는 이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존속기간 같은 거 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런 거 적용받지 않아. 그러니까 이 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묘만 적용받고 국립묘지 이런 국가가 설치 운영한 묘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깔고 공부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그 용어는 무슨 걸 공부하려면 용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용어는 필요한 부분만 설명할게요. 자, DP 넘겨서 이제 내용 설명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묘지 구분부터 알아야 돼요. 이 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공설묘지하고 사설묘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럼 공설묘지는 누가 설치한 묘지냐? 누가 설치하겠어요? 국가란 말이 지금 나와. 국가가 아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묘지예요. 설치, 관리, 운영한다. 이분들이 설치, 관리, 운영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시 볼게요. 공설묘지라는 것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묘지를 말해요. 그러면 국가는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가고 있죠 지금? 자, 그러면 사설묘지는 말 그대로 뭐요? 개인들이 설치한 거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들이. 그럼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어요. 개인묘지가 있고 또 가족묘지가 있고 또 정중, 문중묘지가 있고 또 법인이 집단으로 설치한 묘지를 법인묘지란 말을 써요. 그럼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 자, 다시 정리할게요. 사설묘지 종류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정중묘지, 법인묘지 종류가 몇 가지? 그러면 개념 잡아드릴게요. 개인묘지는 한 기 분묘를 말합니다. 몇 기 분묘? 한 기. 그죠? 그리고 이 가족묘지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걸 말해요. 민법상 무슨 관계? 친족관계. 이건 종중구성원을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걸 말해요. 종중. 그리고 이건 불특정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을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묘지를 말해요. 개념 잡았어요? 자, 개인묘지는 몇 기 분묘? 1기. 1기 분묘 개인묘지. 이건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를 같은 구역. 이건 종중구성원을 같은 구역. 이건 불특정 다수인을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묘지를 말합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한번 보세요. 밑줄 좀 긋고 넘어갈게요. 일단 묘지는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공설묘지는 첫째 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 거기까지만 적으세요. 누가 설치한다 그랬어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 자, 2번 사설묘지는 국가시도의 시장군수 아닌 자라 그랬잖아요. 개인 설치한데 그 종류가 몇 가지? 자, 개인묘지 한 번씩 몇 개 분묘? 한 개. 이게 중요하고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것까지도 개인묘지로 봅니다. 한기 분묘가 대표적인데
이제 배우자였던 자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것까지도 개인 묘지로 봐요. 그리고 이제 가족 묘지는 민법상 친족 관계 단어 있어요? 그걸 같은 구역. 자, 종중, 문중 구성을 같은 구역. 예, 법인 묘지는 불특정 다수인을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걸 말합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대충 개념 잡았죠? 그 다음에 양가를 3번 제목 읽으세요. 매장 신고하고 화장. 그럼 매장이란 개념 잡아둘게요. 매장이 뭐예요?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말합니다. 이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30일 이내에 하도록 했죠. 언제부터 30일? 그러면 사전 신고입니까? 사후 신고? 사후. 그 다음에 화장이란 뜻이 뭐예요? 화장.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거. 화장시킨단 말 쓰잖아요.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걸 화장이라 그래요. 그럼 이건 신고겠어요? 허가겠어요? 신고인데 언제까지? 전에 사전 신고야. 미리. 됐어요? 그죠? 그럼 개장이란 뜻이 뭐예요? 이것도 신고인데 이것도 사전 신고하고 개장을 해야 돼. 개장. 이장 또. 예? 아, 개장은 그 책이 없어요? 아, 없구나. 그 동그라미 3번에다가 화장 밑에다 적어. 동그라미 3번. 개장. 개장도 똑같이 사전 신고입니다. 개장. 그러면 개장 이것도 사전 신고, 화장도 사전 신고, 매장은 사후 신고야.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개장이라는 뜻을 한번 잡아 드릴게요. 거기 앞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103페이지. 4번. 용어 있어요? 없어요?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자, 개장이라는 뜻이 상당히 광범위하죠. 자, 7번 봐보세요. 이쪽에 설치된 묘를 분묘 같아요? 이쪽으로 옮기는 거.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이장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설치된 것을 봉안시설로 옮기는 거.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걸 아예 화장시켜버린 거. 이걸 자연장시켜버린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개장이란 말은 이쪽으로 옮기는 거. 이쪽 분묘로 옮기는 거. 그러면 이거 이장하고 같은 개념이죠? 봉안시설로 옮기는 거. 봉안시설 알아요? 옛날로 말하면 낙골. 요즘은 낙골이라는 말 안 써. 일제 잔재가 깔려있다 그래서 봉안으로 바뀌었어요, 용어가. 그리고 이제 화장시켜버린 거. 됐어요? 그리고 자연장. 그럼 여기서 이제 대충 이거 개념은 알 것 같은데 또 자연장 개념 뭐예요? 이것도 용어 잡아야 돼. 거기 자연장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화장하면 골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 수목, 잔디, 화초 밑이나 그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 자연장. 화장하면 골분 나오잖아요. 수목이나 화초, 잔디 밑이나 그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연장. 그러니까 이 개장이라는 범위는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거나 봉화시설로 옮기거나 화장하거나 자연장한 걸 통틀어 말합니다. 이것도 미리 신고하고 하고 화장도 미리 신고하고 하고. 근데 매장은 사후 매친의 신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 화장 같은 경우 이것도 뭐 화장 들어가고 그러니까 화장 같은 경우는 왜 사전 신고겠어요? 그렇지. 태워놓고 신고하면 뭘 태운지 모르잖아요. 사람을 태운지 개를 태웠는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신고를 하고 하라 이 말이고. 근데 매장 같은 거 문제 생겨도 뭐 묘 뒤집어 파보면 되지. 사후 신고요. 며칠이네?
30일. 일단 그것은 우리 과목은 신고인지 허가인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일단은 몇 줄 긋게요. 양가로 3번.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이 지문하고 신고 동그라미 두 가지를 알아야 되고 2번은 화장하려는 자 그랬죠? 하려는 자가 바로 사전이란 뜻이에요. 법에서는 사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려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 동그라미 개장은 안 나와 있지만 신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묘지 설치 보세요. 자, 묘지는 이 사설 묘지가 뭐예요? 개인 묘지도 있고 가족, 종중, 법인 묘지가 있잖아요. 그럼 개인 묘지는 일기분묘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고인데 똑같이 며칠? 30일 사후. 그죠? 근데 가족 묘지, 종중 묘지, 법인 묘지 있어요? 이것은 허가입니다. 신고가 아니라 뭐다? 허가예요, 허가. 사전 허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고냐, 허가냐, 사후냐, 사전이냐 이걸 공부를 해야 돼요. 개인 묘지는 사후 신고, 가족, 종중, 법인은 사전 허가. 허가를 받아서 허가. 이건 뒤쪽은 허가를 받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30일 신고, 하려는 자 허가. 이해됐어요? 예,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오게 돼요. 분묘 무슨 면적이 나와 있어요? 점유 면적. 점유 면적. 사설 묘지 점유 면적을 말합니다. 공설 묘지도 비슷해요. 자,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가족, 종중, 법인은 얼마? 10. 합장했을 때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점유 면적입니다. 1기당 점유 면적, 한 기당 점유 면적인데 개인 묘지는 얼마? 30. 가족, 종중, 법인은 얼마? 10. 합장했을 때는 얼마? 15. 원래 설치 기준 면적은 책이 없는데 이게 100이, 가족 묘지가 100이거든요.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족 묘지 설치 기준 면적이 100이잖아요. 100. 이게 100이라고. 근데 1기당, 이 한 기당은 얼마씩? 10이다 이 말이에요. 10. 합장했을 때면 얼마? 15가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점유 면적은 다 똑같아요. 설치 면적만 차이가 있지. 이런 거. 법인 묘지도 마찬가지 10, 15예요. 이해됐어요? 점유 면적은 10. 합장했을 때는 얼마? 15. 공설 묘지도 마찬가지. 점유 면적은 10이고 합장했을 때는 얼마? 15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개인 묘지 빼고 전부 다 10, 15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동그라미 2번 공설 묘지 동그라미. 공설 묘지도 10, 15예요. 가족 종중 법이 다 10, 15. 그죠? 그 다음에 6번 설치 기간. 자, 설치 기간은 몇 년 정도 설치가 가능해요? 30년. 그럼 우리가 묻힐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30년이야. 우리가 묻힐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왜? 우리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금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 30년이 길다 생각하세요? 짧다고 생각해요? 길어요? 예, 그럼 연장 안 해도 되겠네? 근데 간혹 가다가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럼 연장 가능해요. 몇 번? 한 번입니다. 원래 30년에다가 딱 30년 연장을 합니다. 그러면 최장 몇 년? 60년. 딱 한 번 가능해요. 이해됐어요? 1회에 하나요. 1회에 하나요. 자, 원칙은 몇 년? 30년.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묘만 적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묘는 저 기간 제한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40년, 50년, 60년. 산에 오래된 묘 많잖아요. 적용 안 받아. 그러니까 지금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묘는 저거야. 30년이고 연장했을 때 몇 년까지? 60년. 이해됐어요? 그거요.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끝나면 어떻게 해요? 연장 안 하면 30년이 끝날 거고, 연장하면 이때 끝나죠? 그럼 끝나면 어떻게 해요? 자,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자, 매장된 유고를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물 다 설치해야 돼. 비석이랄지, 뭐, 보면 다 설치하고. 매장된 유고를 화장시키거나 봉안시설로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옮겨야 돼요.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1년.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1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7번에서 중간에 설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내. 그 밑줄 보시고, 두 번째 줄, 매장된 유고를 화장하거나 봉안하라.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됐어요? 별거 없죠? 지금 이 정도 내용은 많지 않죠? 네. 많지 않아요. 기초 교재는 이 정도만 있어요. 근데 기본서 나오면 한 3배 정도 될 거예요. 2배가 더 있어요. 이 내용에 2배가 더 있어. 이해됐어요? 예, 그런데 기초 교재는 일부만 넣어놓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일단은 이 묘지 종류 정도 알아야 되고, 점유 면적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그 기간 정도 알고, 30년. 이해됐어요? 연장하면 최장 몇 년? 60년. 몇 번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매장은 30일 내 신고. 화장 개장은 미리 신고. 됐어요? 개인 묘지도 30일 내 신고. 가족 종중 법인은 사전 허가. 이해됐어요? 예. 자, 정신 없죠? 잊어먹으면 어떡해? 또 하면 돼. 이 장사법이 자주 잊어먹어.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내용은 어렵지 않는데, 이게 시간 지나면 자주 수험 시간에 잊어먹는 것 중에 하나야.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익숙하지가 않아서. 분명히 짓고는 막 민법에서도 배우고, 우리법에서도 배우고, 막 여러 군데 배우자 치니까, 내용도 많지도 않고, 안 잊어먹은데, 이 장사법은 자주 잊어먹게 돼 있어. 봐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절 제목 들어가 보세요.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태 끝난 것이 어디까지 끝났어요? 권리관계까지 끝난 거예요. 무슨 관계? 권리관계 조사, 장사법까지 권리관계 쪽에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조사할 것이 공법상 이용 제한하고 무슨 규제가 있어요? 거래 규제가 나와 있어요. 이걸 공부하는데, 자, 아까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뭘 띄워보면 나온다 그랬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래.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요. 근데 잘 봐보세요.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가 이용 제한 거래 규제 현상이 다 나오질 않아요. 아까 등기부에도 등기부에 나온 권리도 있고 안 나온 권리도 있었어, 없었어? 이것도 마찬가지. 이용 제한 거래 규제 나온 것도, 여기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나오겠죠? 안 나온 건 그러면 조사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조사하겠냐고? 아, 현장 조사 가면은 이용 제한이 보여? 거래 규제가 손짓하면서 어서 오라고 보여? 아니겠죠? 물론 현장 조사해서 알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의 현장 조사 똑같은 거지. 거의. 아주 좋아.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출석을 해야지 분위기가 살아나. 분위기가 죽어서 아주 좋았어요. 이거 이제 안 나온 것은 관련 법을 찾아봐야 돼.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이 뭘 생각하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 이게 무슨 뜻인 거면 이걸 보충을 하라는 거예요. 현장 조사도 같이 뭐 병행을 해서 보충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누가 이 물건을 상가 건물을 임대를 하려래, 의리. 그럼 개공 임대차도 중개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의리 저거 임대한 이유는 저기다가 주점을 유흥업소, 단람 주점 하려고 해. 근데 그 주변에 학교가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에서 단람 주점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여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관련 법을 찾아봐야 돼. 학교 보건법이랄지. 그거 뒤져보면 뭐 학교 주변부터 몇 미터 이내 유흥업소 못하게 한 규정이 나타날 수도 있어, 없어? 그런 걸 보충을 찾아봐야 돼.
또 주변에 군사시설이 있을 수도 있어 없어? 그럼 군사시설 주변에 뭐 못하게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문화재 주변에 그 문화재 보호법 뒤져봐야 되고 문화재 보호법이라 할지 군사기지 및 군사재 보호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 법을 뒤져가지고 제한사항이 있냐 없냐를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결론은 뭐요? 매수인은 하자 없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것은 장부를 보고 나오지 않는 것은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가리지 않고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아까 등기부도 나온 것은 등기부, 안 나온 것은 현장 조사하고 조사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괜히 중개 보수 받아먹는 게 아니라고. 계약서만 달랑 써지고 받는 게 아니라고. 이해되셨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건 조사할 게 없지 사실. 근데 계약서만 써주면 돼요. 아주 좋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건물을 부실 필요는 없고.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러면 밑으로 볼게요. 자, 1번 공법상 이용 제한이란 말이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줄 밑으로 오세요. 도시지역 내외를 불문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 단어 지문 찾았어요? 네. 거기다 밑줄 보시고. 근데 세 번째 줄 중 후단에 보면 다만 찾았어요? 네. 계속 밑줄 보세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모든 이용 제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관련 법령 동그라미. 관련 법령을 통해서 그 제한사항을 뭐하라? 보충을 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그럼 결론은 뭐예요? 하여튼 나오든 안 나오든 다 조사해야 돼요. 그 말이야. 그럼 이용제한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 그 국토계획 및 이용에는 이용제한이 있어요? 네. 그 중간에 지역, 지구, 구역이 가장 대표적인 이용제한이야.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해됐어요? 개발제한구역 이런 거 이용제한이라고. 자, DP 넘어가세요. 또 개별법에 의한 이 행위 제한이 많아요. 뭐 접도구역, 상수원 보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구역 이런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에서 끝도 끝도 없어요. 개별법. 이해됐어요? 예, 그런 게 있다는 정도 감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농지법상 거래 규제라는 단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공법상에서는 주로 거래 규제예요. 거래 규제를 공부할 건데 그래서 이제 거래 규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지법상 거래 규제 있어 없어? 이거요. 그럼 이건 어디서 배워? 공법에서 배워. 공법 농지법 진도 나갔어 안 나갔어? 아직 안 나갔죠? 왜냐하면 공법 끝트리가 있거든. 그래서 맨 끝에가 있어. 근데 그 공법에는 농지법 내용이 많아요. 근데 우리 이 실무 쪽은 그 중에서도 직접 개공과 관련된 거, 농지법 일부지 일부, 그것만 다루는 거예요. 그럼 공법에서도 배우고 우리 과목에서 배우고 같이 배워. 중복된 거, 실무 쪽은 다른 과목 중복된 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지법상 거래 규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이 이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최소한의 농지 개념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그래서 무슨 법이 나오면 이제 용어들이 있어. 용어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용어는 일단은 많은 건 필요 없고 최소한의 농지 개념 정도는 알고 들어가자. 그죠? 그럼 농지가 뭐예요? 농지. 아이, 그런 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논밭. 과수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첫째 줄 밑줄 보세요. 농지란 밭 전자죠? 논답자고 과수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농지고. 그럼 그것만 농지가 아니라 또 밑줄 보세요. 방금 그 지목이고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뭐라 그랬어요?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도 뭘로 봐? 농지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토지 개량시설 그것도 부수적인 것도 있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길게 하면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전답 과수원. 뭐다? 전답 과수원이 농지다. 이 정도. 전답 과수원이 농지다. 그리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 식물 재배로 이용된 토지. 여기까지만 공부해 보세요. 이게 농지요. 이게 뭐다? 농지. 그리고 이제 제되는 거 뭐 박스에 들어있는데 상식으로 한번 읽어 두시고. 그러면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이제 뭐냐? 양가로 2번하고 양가로 3번이 우리 실무 쪽에서 주로 다룰 내용이에요.
나머지 내용들은 공법에서 달라요. 여러분 공법 선생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농지법 거기서 잘 배우면 되고 우리는 두 가지. 농지, 소유, 상한제하고 또 두 번째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이 두 가지가 우리 실무에서 주로 다룰 거예요. 실무에서. 중개와 직접 관련되는 거. 다른 것도 관련이 있겠지만 직접 관련된 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과목에서 주로 다룬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상한제가 뭐요? 소유. 무작정 많이 소유하면 돼, 안 돼? 일정 면적 밑으로만 소유하라 이 말이에요. 농지, 소유, 상한제.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상속 농지 중에서 무슨 농지 중에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사를 안 짓는다고. 그럼 이제 농사를 지으면 관계 없겠죠. 상속받은 농지들에도. 근데 상속은 많이 받았는데 농사를 안 지어. 그럼 무한정 소유하면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얼마까지만 소유하게 되냐? 1만 제곱미터 이내만 소유하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만 제곱미터까지만. 상속 농지 중에서 농업경영에 이용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얼마까지만? 나머지는 다 처분을 해야 돼. 팔아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상속받을 농지 있어요? 없어? 아깝다. 여기는 있는가 없네? 없어? 여기는? 없어. 좋아. 거기. 여기. 없어. 그럼 수술비는 누가 다 되죠? 팔아서 써버렸어? 이미 하셨어. 그래서 하여튼 좋았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만까지만. 그래서 이제 그 상속 동그라미 1000제곱미터까지만 해줘보세요. 해주면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을 했어요. 어디로 갔어요?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도시로. 그러니까 이때도 10,000까지만. 얼마까지? 10,000. 그리고 이제 주말 체험용농 들어보셨죠? 이것은 뭐예요? 1,000.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는 미만이에요, 미만. 위에는 이내란 말은 10,000까지 들어간 거고, 여기는 1,000이 안 들어가, 미만이란 말은. 1,000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미만이요. 이거 신경 써야 되고, 1,000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그럼 부부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합산해서 1,000이에요. 각각 1,000이면 2,000이 되잖아요. 세대원 합산해서 전부, 두 번째 전부란 단어 있어 없어? 합산해서 1,000이지 각각 1,000이면 2,000이 되잖아요. 그래서 합산해서 1,000. 그래서 이제 이 농지 소유 상한제 알고 있어야 돼. 상속 농지 중에서 농사를 안 짓다면 얼마?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한 경우도 얼마? 주말 체험 용농 얼마? 1,000. 1,000인데 미만. 그리고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1,000. 그러면 이제 농지 소유 상한제 이 면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딱 세 글자로 공부하는 방법. 세 글자로 공부해서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봐. 뭐 어쩌고요? 자, 자기 나름대로 하면 되지만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만이잖아요. 여기도 만이죠. 여기는 1,000이잖아요. 읽어봐요. 만만천 그러면 돼. 어떻게 한다? 만만천. 이렇게 한 게 하면 돼. 어떻게 한다? 만만천. 집에 갈 때도? 만만천. 학원 올 때도? 만만천. 계단 내려갈 때도? 만만천. 올라올 때도? 만만천. 수술할 때도? 됐어요? 만만천.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주말 체험용으로 많이 필요 없으니까 1,000이고, 나머지는 만이야. 만만천 해놔도 구별할 수 있겠죠? 이것은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만만천. 됐어요? 예. 되게 재밌어. 그래서 일단은 농지 소유 상한제 끝났어, 안 끝났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